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5월 12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보고 나서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한 종목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제부터 살벌한 장세가 이어졌어요. 전일 발표된 미국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고 장 마감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 압박이라든지 이 경기 둔화의 우려로 인해서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중심에 있는 러시아, 중국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분명히 좀 클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경제적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좀 이제 러시아는 휴전 혹은 종전 혹은 다른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중국은 그래도 방역 완화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드는 약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 뭐 휴전 종전 혹은 뭐 방역 완화를 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안정되면서 증시도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역시 1288원으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는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인 거는 좀 사실입니다. 네,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3,876억, 코스닥에서 3,118억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2,824억, 코스닥에서 694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1,543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406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지수가 크게 하락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상한가 간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캡, KG ETS, 신화콘텍이 있고요. 자, 이 에코캡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 전기 상용차를 생산하는 지난 10일 전기 상용차를 생산하는 비아 모터스와 전장 케이블 어셈블리 공급 관련해서 투자 의향서 발행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영향으로 상승 나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이제 자동차용 케이블 및 정장 부품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자, KGETS는 또다시 쌍용차 인수전이 좀 이렇게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KG그룹이 참여한 쌍용차 인수전이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상한가 그리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 KGETS의 사업 부문은 그냥 뭐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산화동, 뭐 바이오 중류 등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지금은 쌍용차 인수전 하나 때문에 등락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신화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내년 출시될 아이폰 15에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 USB-C 충전 방식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당장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내부 정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정보가 많이 매년 정보가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정보 중에 제가 맞는 걸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C 타입으로 교체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내년, 굉장히 뭐 2년 후죠, 거의 2년 후에 이런 전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거 굉장히 좀 이 이슈는 조금 잊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이슈는. 자, 동사는 USB-C 타입을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부각받아서 상승이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15, 자, 내년이에요. 이번 해도 아직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런 소식에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5월 12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상승 나온 섹터는 탄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이 다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튼실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KG 계열사 또 이제 KG 케미칼이 21% 상승한 상태로 마감한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죠. 이런 휴마시스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고, 또 이제 EU 산업계에서 이런 원자재 이제 공급난 때문에 철강 세이프가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철강 관련 회사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이렇게 철강주들이 이제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철강 세이프가드 철폐 요구라는 건 한마디로 철강을 수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급이 별로 없어지니까 수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철강 수입에 대한 이런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해줘라, 이런 요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현대 에버다임이 상승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리자 먼저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모건 스탠리 PE가 이제 모나리자를 4천억 원에 인수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그 주가 상승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화장지, 미용 티슈 등 제지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 수젠텍 한번 보겠습니다. 수젠텍은 1분기 영업이익이 477억 원이 나왔어요. 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자, 그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질병 및 예후에 대한 진단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북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의 이슈에도 어느 정도 부각을 추가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HLB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대규모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 나온 걸로 보여요. 이 HLB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HLB 제약은 전문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12일 하한가 간 종목 하이딥 한 종목 있습니다. 자, 하이딥은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CPI 지수 발표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죠. 주식 하고 계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 첫날에 급락한 걸로 보이고, 사실 이 상장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IT 기기용 터치 센서와 스타일러스 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5월 12일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 봉쇄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중국 시장에 다소 의존도가 높은 LG 생활 건강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와, 진짜 힘드실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힘들 겁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지금 28,000달러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코인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25%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 인상, 긴축 정책 등이 계속해서 시사되고 그런 상황에는 이러한 코인 같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투자하시는 걸 최대한 참으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가상화폐 관련주 대표적이죠. 우리기술투자. 이 우리기술투자가 이렇게 가상화폐에 좀 어떻게 보면 큰 하락으로 함께 하락 나온 걸로 보이고, 이제 쌍용차 인수 전에 어제까지 상승 나왔던 광림이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 쌍용차 인수전 관련된 주식들은 등락을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눌렸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KG그룹이라든지 이 쌍방울그룹은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락 종목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BK탑스. 일단 그간 자본 잠식 및 최대 주주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이 철회되는 그런 공시로 인해서 또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시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빨간색 네모 쳐진 부분에 당 법인은 양도 상대방인 지오닉스와 2020년 11월 6일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도에 대해서 합의 해지했습니다. 그쵸.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이렇게 급락한 걸로 보이고,
메디콕스는 이제 자본금 규모 적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0대1 무상감자를 결정했대요. 이 무상감자라는 게 사실 내 주식 10개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한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합치는 거 병합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자 결정하고 메디콕스 감자 결정하고 나오죠. 자, 10대1 무상증자 한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의 보통 주식 10주를 동일 액면 금액 그러니까 500원짜리 한 주로 무상 병합 말이 좋아서 병합이지요. 주식 10개 중에 9개를 그냥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굉장히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악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장세가 굉장히 좀 어질어질한 폭포수 같은 장세였는데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잘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가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좀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느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동이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자,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다시금 증시는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일수록 본인 개인 보유 종목을 좀 이렇게 처분하는 건 최대한 참아주시고 웬만하면 반등하는 장세에서 좀 종목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특징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